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죠. 모르면 안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는 만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들은 얘기 또는 자기가 느껴지는 얘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믿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의사들한테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환자들한테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의사들한테도 보이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해야지 알게 되지, 그냥 아는 거에 보이는 걸 맞춰가면 좀 궤변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방송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 썸네일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뼈 상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뼈 상태 뭐 잘 붙어 있는 것 같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뭐 잘 붙어 있는 것 같죠? 뭐 특별하게 문제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뭐 여기 살짝 뭐가 비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잘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환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이제 CT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이었고 이게 수술 후예요. 보면은 광대 수술하고 턱끝 전진한 모습인데 지금 이쪽 보면은 뭐 뼈가 조금 뭐 자국이 이제 절골 라인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도 하나 보이고 이렇게도 하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절골 라인이 이렇게 하나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전진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전후라고 아마 수술한 병원에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은 전후라고 이제 왼쪽 측면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사각턱 이렇게 잘라낸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한 거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뼈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잘 보이죠? 잘 붙어 있어 보여요. 또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수술 후에 뭐 아까 봤던 그 부분인데 뭐 뼈가 뭐 다 잘 붙어 있는 듯이 보이죠.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던 거는 이제 뭐 자기 뼈 수술 잘 됐는지 이제 확인하고자 이제 저한테 오신 건데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CT를 찍어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전에 한번 CT를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이게 2022년 9월 8일 날 찍은 CT예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찍은 CT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2010월 11일 날 찍은 CT고 보면은 이런 데들 다 잘 붙어 보이죠? 이런 데도 그렇고 반대쪽도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잘 붙어 있는 듯 보이고요. 여기도 잘 붙어 있는 듯 보이고요. 근데 CT를 볼 때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건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본 세팅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음영을 달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살짝 비어 있는 듯이 이런 모습도 보이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잘린 모습, 이렇게 잘린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뼈가 붙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보면은 다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영을 달리하면 달라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음영을 조금 낮춰 볼게요. 그러면 턱뼈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음영을 낮춰서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면 뼈가 다 붙어 있는 거다. 턱 봐라. 이게 턱뼈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영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턱뼈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을 낮추면 안 되고 이렇게 음영을 좀
달리하면 뼈가 다 붙어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블로그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고서 뭐, 이걸 보고서 뼈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틀리고, 이걸 보고 뼈가 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 둘 다 틀려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조금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광대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전에 찍은 CT에서 아치가 아예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수술 후 모습에서도 아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아치가 어떻게 해놨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쪽도 수술 전 모습에서 아치가 안 나와요. 여기도 아치가 안 나와요. 그럼 아치에서 무슨 짓을 내가 했는데 잘 됐는지도 모르고, 이건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 아치 조금 보였죠, 이번엔. 근데 잘렸어요. 아치가 잘려서 안 보여요. 이러면 내가 아치가 어떤지 저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안 봐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모르는 거는 알아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봐야 아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알아야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걸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10월 20일 날 올해 찍은 그쪽 병원 CT고요. 이건 10월 15일 날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예요. 같은 날짜, 거의 비슷한 날짜, 한 5일 간격으로 찍은 CT인데 이 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뼈 다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붙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가 다 비어 있죠. 그러면 저희 병원 CT를 음영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뼈가 좀 붙은 듯이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도 저희 병원 거는 여기가 뼈가 없는 데는 이렇게 없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온 거는 연부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잘못된 세팅이고 이게 맞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는 아치가 나오죠. 이 아치가 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 CT에서는 아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아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알아야 보이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가 찍은 CT가 실제 뼈의 모습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할게요. 그럼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보면 여기 멀쩡하게 잘 다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같은 날짜에 찍은 CT를 보면은 위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 벌어져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음영을 좀 조절해서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처럼 보이게 하면은 뼈가 이렇게 돼요. 거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이걸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자, 다 붙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트릭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의사가 몰라서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비어있고 뼈가 완전히 덜렁덜렁거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이는 섬유성 결합으로 막 이렇게 살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CT를 보면서 여기 다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는 붙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벌어져 보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아치가 워낙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근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보이는 것도 있고 봐야 아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이 사진에서 조금 제가 음,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후 CT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장난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CT의 뭐 퀄리티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요런 데 보면 노이즈가 끼거든요. 이렇게 요런데. 근데 왜 후 사진에는 이런 노이즈가 더 많냐는 거죠.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병원에서 찍은 건데, 날짜만 다른 건데, 왜 전에 CT에는 노이즈가 적었는데, 왜 후 CT에는 노이즈가 많냐는 거죠. 이건 의사의 트릭이에요. 뼈가 잘 붙어 보이게끔 보이려고 의사가 환자한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심하게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자, 볼 때 수술 전 CT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요. 수술 후 CT는 이렇게 해놓으면 노이즈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노이즈 제일 많이 끼는 데가 여기랑 눈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노이즈가 안 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노이즈를 만들면서 뼈가 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실 때 여러 병원에서 이제 뭐 CT 전후 사진들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트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봐라, 나 광대 수술 잘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에이 또 CT 갖고 장난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뭐 이걸 갖고서 뭐 사기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또 환자 안심시키려고 또 시간 많이 지나면 실제로 붙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뼈 조금 3, 4mm 벌어져 있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 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다 붙었다라고 판단하는 의사는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약간 장난을 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서 뼈 다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노이즈 낀 걸 보면은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노이즈 양이 같아야 돼요. 같은 병원 CT라면. 근데 그게 다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CT 지금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랑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뭐 아무리 음영을 제 거를 조절한다고 해도 요 방향에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럼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색깔이 달라요.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노이즈란 얘기예요. 자, 여기 낀 노이즈만큼 노이즈를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붓고 안 붓고는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도 진짜 이렇게 하얗게 뼈로 변해서 붙을 수도 있어요.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2, 3년 지나면 저기 뼈는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붙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2, 3년 지나서 붙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치 쪽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벌어졌냐, 이만큼이.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 수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거 상반 고정하려고 여기에 있는 뼈를 일로 너무 올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벌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밑으로 떨어졌구나. 다음에 할 때는 내가 고정을 좀 더 높은 곳에 해서라도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를 여기다 올리려고 애를 써야겠다. 뭐 요런 고민을 하고 자기 수술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고서 나 잘했어. 난 역시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조금 자세히 보아버릇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속상했던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냐는 거죠. 여기 뭐 왜 이게 빈 거야 여기가.
이거는 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의사의 용기가 또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뼈를 다 빼고 싶었는데 중간에 여기 뼈가 부러져서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다 절골을 못하고 뼈가 남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워낙에는 제거하려고 했던 뼈인데 이거 내가 제거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 다시 제거해서 고정할게 라고 얘기하던가. 근데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제가 저한테 상담 온 이 환자분한테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 이거 처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뼈를 빼내려다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이 뼈를 못 뺀 거네요. 이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뼈를 못 뺀 게 의사의 실수기는 하지만 뭐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한테 듣고서 환자분이 뭐 그 병원에 가서 왜 여기 뼈 이렇게 못 뺐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의사의 모습이 이거 나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나 일부러 그런 거고 이거 그렇게 말하는 놈은 수술할 줄도 모른다. 뭔지도 모르면서 환자 불안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를 공격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환자한테 말하고 쏘리할 수 없는가? 또 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실수한 걸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우격다짐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는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근데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고 우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 환자들한테 오면은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또 싸움을 부추기는 것처럼 되면서 환자한테도 의사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마음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의사 편도 환자 편도 하지 말자였어요. 그냥 사실의 편에 서서 그냥 전달하자는 게 제가 시작했던 이유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좀 힘들더라. 환자한테도 치이고 의사한테도 치이고. 그냥 뭐 요게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자르다가 만 거거든요. 이 위까지 톱이 지나가질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조각에 있는 본칩이라고 하는 거를 빼내려다 보니까 이 얇은데 여기서 끊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요. 부러진 데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딱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붙어주면 처음엔 피가 좀 나다가 피가 멎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놨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뼈에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방 고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여기 난 피가 이 상악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상악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 CT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줄 있죠. 이게 상악동에 자꾸 피가 고이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입안으로 드레인이라고 해서 빨대 같은 걸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방고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악동이 열리면서 생기는 상악동염 위험성과 그 다음에 볼처짐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별반 의미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눈 옆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자르는 게 여기에 고정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려다가 요 밑에서 나오는 안와 및 신경을 자칫하면 땡기거나 뭐 건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면은 위쪽에 고정을 해줄수록 이게 안전하거든요, 광대는. 근데 아래쪽에밖에 고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하방변이가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나 달라 위쪽에 고정을 못하고 아래쪽에만 고정을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근육이 땡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교근이.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하방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방변이가 생기면 고정을 여기다 해놨으니까 피벗 포인트로 이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웨지 쉐입으로 이렇게 벌어진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위쪽에 고정을 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뭐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또 거기에 이견을 다루시면서 뭐 계속 이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건 본인들의 그 선택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볼처짐이 없고 뭐 앞광대가 튀어나오고 뭐 살이 뭐 올라가서 뭐 얼굴이 뭐 예뻐지고 뭐 어려 보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수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고요. 최소한 환자들한테 정보를 줄 때,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이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진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아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냥 붙으면 다행인데, 계속 여기 교근이 땡겨돼가지고 얘가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CT 찍어서 요 단차가 더 커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환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야 알게 돼요. 근데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아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최소한 광대 수술한다고 CT를 찍고 광대 수술하고 수술 잘 됐는지 보려고 CT를 찍는다면 내가 수술한 부위는 눈으로 확인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뭐 환자를 위해서 뭐 이벤트를 뭘 하고 서비스로 뭐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어떤 이빨은 마치 횟집에서 쓰기다시 같은 그런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본연의 목적에 좀 충실하다면 내가 수술한 부위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잘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 그 다음에 경과를 지나가면서 괜찮은지 보는 습관, 또는 내 수술이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왜 이럴까? 내 수술 방법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필요한데, 안 보여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CT 바꾸면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나오는 CT면, 제가 2008년, 9년도에 샀던 CT 퀄러티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에 쓰던 CT 아마 중고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은 한 2, 3천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런 중고 장비, 옛날 장비 갖고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새로 장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1억 8천인가 주고 샀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은 지금 최근에 나온 장비가 한 8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병원 인테리어,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환자 뼈 수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거에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서 본인은 알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수술하다 이거 잘라 먹었는데, 아, 요거 부러졌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CT 갖고 음영 장난쳐서 환자한테 뭐 이거 다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기 음영 차이 보세요. 이 부분의 음영하고 이 노이즈 올라온 거 차이 보세요. 수술 전과 후가 이 노이즈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이거는 이걸 갖고 장난쳤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모르겠죠. 더 중요한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치아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뭉개지잖아요. 앞니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CT 보면.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앞니가 몇 개인지. 구분이 안 되죠, 잘. 이런 CT 보면서 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 CT가 제가 아주 만족스럽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막 아쉽거든요. 아, 이거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더 잘 나오는 거 없나? 맨날 찾고 다니고, 회사에도 맨날 얘기해서 새로 장비 만들 때 요런 거 좀 고려해서 만들어주세요.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최소한 여긴 이빨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긴 이빨 구분도 안 돼요. 얼굴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치아예요. CT를 찍으면. 근데 저희 CT는 치아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치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뭉개져서 사각형으로 나눠요. 그럼 이거 보고 앞니가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앞니 두 개가 붙었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회사 에서 저한테 샘플 이미지를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이게 8천만 원 장비로 찍은 CT거든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어요? 치아 다 보이죠? 코뼈 다 보이죠? 눈 밑에 뼈도 일부 보이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눈 밑에 뼈 보이는 게. 되게 얇아요. 종이장 같은 뼈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눈 밑에 뼈도 지금 다 보이고 있죠? CT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이노핏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맞춤형 보형물 하는 분들은 이런 뼈 구조 잘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CT 갖고서 이노핏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런 CT 가지고 이노핀 만드는 거랑 맞춤형 보형물 만드는 거랑 이런 CT 갖고 만드는 거랑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8천만 원 정도면 요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좋은 퀄러티 CT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치도 다 나오잖아요. 물론 저희 병원 CT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촬영 범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 중에서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이미지 센서나 촬영 영역이 제게 조금 넓고요. 지금 이 장비는 촬영 영역이 좁아요. 근데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가형으로 나온 게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아치까지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까지 깔끔하게 턱관절까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얼굴뼈를 판단해야지 뭐 이렇게 다 잘려서 턱관절도 안 보이고 아치도 안 보이는데 광대 수술하는 거 조금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뒤는 어떻게 됐는지 턱뼈가 잘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알아야 보여요. 이런 거, 치아 붙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뼈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 치아도 붙었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아야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보이는 거고. 근데 안 보여서 모르는 거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시는 병원들이 사실은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뭐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뭐 환자한테 서비스로 우리는 붓기 관리 뭐 해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 단트롤렌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요. 뭐 CCTV가 어째요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건성건성 다 좋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고 정작 횟집에 가면은 회가 싱싱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는 싱싱하지 않고 좀 맛없는 건데 쓰기다시 좋은 집, 인테리어 좋은 집, 서비스로 뭐 콘치즈 주는 집, 뭐 이런 집을 찾는 거 자체가 이런 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왜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될까? 근데 이런 거를 알려주면 또 욕해요. 아마 이 선생님은 또 절 욕할 거예요. 그리고 이 CT를 저한테 보여주고 요걸 알려준 환자분은 또 이 선생님한테 가서 야 백정환이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의사도 환자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 거면.
이거 문제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이거 뼈 붙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뼈가 계속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 붙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붙을 거예요. 안 붙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의사의 실수였잖아요. 근데 또 이거 일부러 나밖에 못해 뭐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의사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일부러 했다고요? 이건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CT에서 이런 음영 장난으로 정면에서는 음영 장난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면은 음영 장난 안 했죠. 노이즈 비슷하잖아요. 얘랑 그쵸? 노이즈가 없잖아요. 비슷하죠. 전후가. 근데 여기서는 왜 노이즈가 갑자기 늘어나냐고요. 뼈 붙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도요. 전에는 노이즈 요만큼 있었는데 왜 후사진엔 노이즈가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붙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8천만 원 정도면 CT 치고는 굉장히 싼 거거든요. 뼈 수술하는 의사는 최소한 CT 장비는 좋은 거 쓰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여지는 것 봐야 안다니까요. 본인이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발 말씀드리는데 뼈 수술하시는 분들 CT 좀 이렇게 찍지 마세요. 입에 뭐 물고 턱 괴고 찍지 마세요. 이거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입 물면요. 연부 조직을 볼 수가 없잖아요. 턱 괴고 찍으면요. 연부 조직 턱 밑에 이중턱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물지 마시고 턱도 괴지 마시고 찍는 세팅 값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봐야 알게 된다고요. 안 보면 몰라요. 이건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로 뭐 또 이러고 또 잘했다고 또 블로그에 올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면 기가 차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해지셔야 된다. 뭐 포토샵은 그냥 뭐 이제 누구나 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수술 전후 사진 올릴 때 포토샵은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목대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보여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가진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환자가 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겠지. 뭐 이 환자를 내가 망치겠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본인이 리뷰를 해야 돼요. 리뷰를. 그 리뷰를 안 한 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뭐 괜찮다고 우기고 뭐 그러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냥 참고로 살짝만 보여드리면 턱을 제가 괴지 말고 CT 찍으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턱 아래쪽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턱을 안 개고 찍으면 이렇게 턱 라인하고 이중턱 부분, 턱 라인, 뭐 전진된 양이 뭐 괜찮은지 이렇게 봤을 때 이런데 함물은 없는지 매끈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꺼지고 뭐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CT 갖고 놀다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CT 찍을 때도 웬만하면 턱 괴지 말고 그 다음에 입에 뭐 물지 말고 찍어야 이런 연부 조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야 뭐 어디가 함몰이 됐네, 이중턱이 좋아졌네, 뭐 여기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은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의사들, 여러분들 병원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뭐 의사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병원 크고 으리으리한 것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 중요하고, 마취과 중요하고, CCTV 중요하고, 또 뭐 있죠? 뭐 단트롤렌 뭐 이런 거 중요하고, 뭐 붓기 관리 어떻게 해주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후 관리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쓰기다시예요. 다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은 내 수술을 얼마나 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할지, 또 성심을 다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